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선관위 책임자들이 국회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청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후 돌파, 쉽지만은 않은 딜레마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대북 정보를 마음껏 공유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민간 위성 정보를 구매하는 안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버티다 이 투표용지 인쇄 축소를 결정했을 당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 그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단 한 줄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회의록 안 주려고 버티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의결로 낸 건데요. 선관위 수장은 여전히 그날 통과됐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강보인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50% 축소한 경위가 가장 키포인트일 수 있는데 그 회의록을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위원회 의결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회의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의결 절차를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비공개 원칙을 들어 제출을 거부했던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 회의록. 하지만 회의록 어디를 찾아봐도 논의한 흔적이 없습니다. 의결했다고 나오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 이게 바로 투표용지 50% 축소 안건을 담은 내용입니다. 선관위원들 아무 검토 없이 형식인 의결만 한 겁니다. 내용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이 내용 기억 못하는 건데 당연하다고 봐요. 이거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국조특위에 출석한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예,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결정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무총장의 정결로서 아마 이 정도는 짧은 내용이나마 보고는 아마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 내부 회의에서 뒤늦게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결정을 중앙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에서 시행한 건 제대로 된 절차는 아니라고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노태학 전 위원장 해외 출장을 가면서 국민 세금으로 부인을 데리고 가서 논란이 됐죠. 오늘 의원들 추궁이 쏟아졌는데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정현주 기자가 이어갑니다. 배우자가 어떤 선거 관련돼서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먼저 그냥 선관위원장이 출장 간다고 하니까 배우자 동반하시라고 선관위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증인이 먼저 요구한 것입니까?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2022년 호주, 뉴질랜드, 2024년 독일, 에스토니아, 지난해엔 덴마크, 스웨덴까지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반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혈세가 낭비된 것 아니냐 따져 묻자 당연한 건 줄 알았다고 답합니다. 부부 동반이 그건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 제기한 바도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얼마 안 돼 해외 출장을 간 걸 추궁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불과 2개월도 안 돼가지고 호주에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선관위 직원은 몰디브 가고 또 노태학 증인은 독일, 에스토니아 갔어요. 이런 뉴질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참여권이 제일 세계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런 말씀하실 거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상임위원으로 선거 실무를 지휘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야당은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고 문제 삼으며 사퇴하라고 했는데요. 위대행 몸을 낮추면서도 물러날 생각은 없다는 건 분명히 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국정조사 시작과 함께 고개를 숙인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야당은 위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막역한 사이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 사태를 부른 주범 중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은 대통령의 밥 친구 위철환 상임위원이라 봅니다.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수습을 봅니다. 위해서 현재 선관위가 마비될 지경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결재라인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수사 대상에 오른 위직무대행이 남아 셀프 조사를 할 경우 증거인멸이 의심된다며 더 몰아붙였습니다. 수사받을 분이 저는 선관위원장 대행 맡고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 보시면 도덕의 경찰 행세한다고 수사기관 소환에 통보받은 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합수본도 어렵겠죠. 대통령 밥 친구를 어떻게 손댈 수 있겠습니까? 위 대행은 선관위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여권의 주장에 공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자, 대체 지방선거 당일 이 선관위 책임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질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오늘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자, 현장에선 오전 11시 40분 부족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는데 중앙선관위가 알게 된 건 오후 5시 기자 문의 전화를 받고서였습니다. 손인대 기자입니다. 6월 3일에 몇 시 출근하셨습니까? 제가 집에서 투표를 하고 한 9시 조금 넘어. 오늘 9시 이전에 출근한 걸로. 8시 좀 넘어서 출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책임자들 투표 당일 오전부터 자리는 지켰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내내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11시 40분 경에 투표율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 선관위에서 상황 급박하다고 인지한 것 몇 시입니까? 도저히 넘버링 작업이 힘들어서 무번호지로 그냥 나간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이 4시 46분. 긴급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4시 46분 전까지는 정확하게. 중앙선관위는 몇 시에 인지했습니까? 저는 공보과장으로부터 5시 전후해서 기자가 전화가 왔고 투표용지 부족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고 최초 보고 이후 5시간이 넘도록 경위 파악도 못해서 우왕좌왕한 겁니다. 늦장 대응을 지적하자 현장 탓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앙에 신속하게 보고를 했으면 중앙에서 초기 대응과 실효적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저 생각이.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선관위,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불렀지만 첫날 아침 증인 16명이 불참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안 나왔습니다. 여야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질타하자 오후에 일부가 뒤늦게 출석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을 했는데요. 저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짬짬이를 한 건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첫 회의 출석을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은 총 44명. 하지만 회의가 시작된 오전 10시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단 2명만 참석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당시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핵심 증인 16명이 없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담합을 해서 국민들 지금 대표에서 부르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는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간이 촉박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출석 요구서 대신 임의 출석 형식으로 통보하자 이를 빌미로 안 나온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요구서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는데 나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의 거센 질타가 이어지자 중앙선관위원 5명과 전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7명이 오후 회의에 나타났습니다. 오전에 넣었어요. 그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처리한다고 나갔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중하고 위중한 일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개표소 봉쇄 농성, 오늘로 19일째입니다. 봉쇄가 길어지면서 선관위가 개표소로 빌린 핸드볼 경기장 대관료가 이미 1억 원에 육박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루에 500만 원씩 불어나고 있는데 사태가 언제 마무리될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서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늘로 19일째 출입이 봉쇄된 서울 잠실 핸드볼 경기장. 경기장을 개표소로 빌린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야 할 대관료 누적액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송파구 선관위가 경기장 관리업체와 맺은 대관료는 72시간 동안 총 1,500만 원. 하루 500만 원 꼴입니다. 봉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19일째인 오늘까지 계산한 금액만 이미 9,500만 원에 이릅니다. 경기장 관리업체 측은 정확한 금액 산정이 힘들지만 기물 파손 등 다른 손해를 감안하면 하루 500만 원보다 청구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 물품이 아직 경기장 안에 있는 만큼 비용 납부 요청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봉쇄 중인 시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장 관리업체는 봉쇄 장기화로 콘서트와 드라마 촬영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이미 지급받은 경기장 대관료 1억 1,900만 원도 물어줘야 할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개표소 현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40대 여성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다정 기자입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을 경찰관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성이 몸과 팔을 흔들어대며 격하게 저항하지만 잠시 뒤 경찰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로 체포됩니다. 여성은 오늘 오전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40대 여성이 경찰관 얼굴을 촬영하고 가족을 모욕하는 발언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배치된 경찰을 향한 조롱과 모욕은 처음이 아닙니다. 기동대 간부를 에워싸고 중국 공안이 아니냐며 조롱하는 모습이 SNS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말 좀 하시다가 이제 무관수행 들어갔어. 경찰관의 무전기가 중국 온라인숍에서 산 장난감 아니냐는 조롱과 악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왜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경찰관 가족은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형사 고소한 상황. 어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현장 경찰관 대상 모욕과 명예훼손 등은 엄정 사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봉쇄 19일째인 개표소 주변에 인력 4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